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션 코치입니다. 자, 삼성전자 어제는 금방이라도 돌파를 할 것처럼 이쁘게 돌파 안착을 보여주더니 오늘은 또 무참히 다시 모든 지지 이동평균선들을 깨버리면서 엄청난 이 투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방향성을 도무지 알 수 없게 지금 이 급등과 급락을 동반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든 주포들이 이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탈에 대한 이 신호가 발생이 되면 아주 빠르게 우리는 이 엑시트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죠. 자, 제가 보는 맥점 분봉에서 주가가 노란 밴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번 바닥에서 잘 사온 물량은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가부터 이탈을 하더니 제가 어제 이야기한 대로 무지막지한 이 매도 물량이 지금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바로 이 깨지는 신호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주포들의 뒤통수에 안 당하려면 우린 무엇보다 바로 이 대응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요.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통하지 않는 상당히 비이상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우린 대응을 확실히 해야 된다. 문자 받으신 분들 전부 대응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어려운 장이 이제 담비 같은 수익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럼 이제 이탈 신호가 발생이 됐으니까 삼성전자 이대로 다시 이 직전 저점을 깨버리면서 급락을 하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오늘 이 음봉에서도 세력들의 잔인한 시나리오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왜 돌파를 할 것처럼 만들어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이 매도 폭탄이 떨어졌는지, 그럼 지금 구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음봉은 당연히 미장의 하락 때문이었죠. 자, 보시면 그동안 잘 버텨왔던 미장이 하나의 수렴을 만든 위치에서 지금 현재 이탈을 하면서 상당히 큰 장대 음봉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음봉이 강력하게 떨어져서 뭐 우리나라 지수도 영향을 받긴 했지만 거기에 수상한 점이 하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종목은 하락을 하긴 했지만 가장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이 반도체 쪽 인텔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히려 상승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구간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오일입니다. 오일. 유가가 엄청나게 치솟았다라는 겁니다. 자, 유가가 현재 이 치솟았다는 건 당연히 중동발 악재가 더욱더 커졌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악재가 지수를 일시적으로 흔들 수는 있어도 본질적인 그 방향은 바꿀 수 없다라고 제가 매번 강조를 해드렸죠. 항상 공포의 이 극점에서는 트럼프발 탁구 발언이 되었던 결국 이 해소가 되는 그 국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지난 이 중동 악재에서도 다들 이제 경험을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바로 이란에게 뭐 지상군을 투입하는 더 극한의 상황이 오더라도 오히려 재료 소멸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사례는 03년도 초 미군이 이제 이라크를 공격할 것이다라는 소문과 뉴스 때문에 미국의 S&P 지수뿐만 아니라 코스피 지수가 연일 이제 급락을 하면서 공포가 극에 달했었죠. 그런데 2003년도 이제 3월 20일에 미군이 오히려 지상군을 이제 투입을 한다. 개전 소식이 딱 떨어지자마자 오히려 이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소멸이 됐다는 거예요. 소멸이. 자, 이라크 전쟁뿐만 아니라 과거 전쟁 사례를 다 찾아봐더라도 오히려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 지수가 그때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악재가 현실화돼서 지상군이 들어간 순간 시장은 이미 악재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선반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로 인식을 하고 불기둥을 바로 뿜어냈다는 겁니다. 즉 불확실성이 가장 시장에서 무서운 악재인데 악재가 노출이 되는 순간 곧 재료 소멸이 되는 겁니다. 항상 그 공포의 극단에서는 수급 반전이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즉 저는 이 오늘의 음봉 역시도 페이크성 음봉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기술적으로도 현재 그 흐름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잡아드렸던 건 뭡니까? 바로 이제 이동평균선이었죠. 상당히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이 단순한 게 맞아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선물지수의 지지와 삼성전자의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제 지지를 잡아드렸던 건데 기준이 되는 선이기 때문에 깨지게 되면 물론 손절을 칠 수도 있죠. 깨진 상황이 발생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깨지면 우린 손절 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위치에서는 그 깨지는 흐름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면 현재 추세대에 대한 돌파가 진행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눌림의 형태입니다. 추세대에 대한 돌파와 지지의 형태죠.
그런데 아래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가 있어요. 즉 추세대에 대한 지지와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 여기에 바로 이 가격 지지라는 것까지 현재 겹쳐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형태는 추세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이 추세가 이 전환이 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바닥을 한 번 찍고 지금 두 번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찍고 만약에 전환이 나온다고 하면 세 번째 바닥을 찍는 거죠. 세 번째. 자, 이 세 번째가 주는 의미가 뭐냐? 세 번째는 항상 이렇게 이제 깨질 수도 있는 그 공포를 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지켜내게 되면 더욱더 견고해진 바닥 신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깨지는 흐름이냐 아니면 지지를 하는 흐름이냐 판단을 할 때 더욱더 우리가 디테일한 걸 좀 봐줘야 되는데, 자, 이번에 중요했었던 건 지난번 이 바닥권 라인에서 바로 이 거래량이 터진 양봉입니다. 이때 이 양봉이 터진 날 말씀드렸죠. 개인들의 신용 물량과 레버리지 물량이 이제 전부 다 이제 터진 날이라고요. 즉 바닥에서 발생한 이 수급 유입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를 한 건 외인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이 하락 속에서 이제 개인들이 대거 매수를 참여하긴 했지만, 자, 중요한 건 거래량이라는 거죠. 거래량. 오늘의 음봉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급감을 하고 있는 상태죠. 즉 바닥에서 들어온 이 매수세들이 완벽하게 이탈을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중 바닥을 볼 때 마지막 라인대에서 만약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이라고 하면 그 음봉은 신뢰가 있는 음봉이기 때문에 이제 깨지는 흐름으로 가는 확률이 큰데, 현재 이 첫 번째 바닥에서 만들었던 이 거래량들이 온전하게 이탈이 된 거래량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더 디테일한 흐름을 볼까요? 자, 그럼 분봉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돌파 중요하다고 했는데 돌파가 진행이 됐어요. 그 다음엔 유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유지가 현재 안 된 상황이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락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음봉을 지켜내게 되면, 그래서 이 주말 사이에 뭐 제가 말씀드린 트럼프발 타코 발언이 나오던가 아니면 오늘 미장의 하락에 대한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던가 하면 시가가 이제 월요일부터 살짝 뛰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럼 다시 또 급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즉 제가 쌍바닥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한 번 더 바닥을 더 다져주는 이 변형의 형태가 나온 것 뿐이다라는 거죠. 자, 이탈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현재 챙겨왔습니다. 팔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하락이 떨어질 때. 네, 오늘 다시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점에서. 오히려 매도를 못해서 대응을 못했다. 더 사셔라. 쌍바닥이냐 역헤드인 숄더냐의 차이지,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반등해서 한번 챙겨놨잖아요. 깨지고 팔게 되더라도 상당히 리스크는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신호만 따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제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전략 다 말씀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문자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즉 오늘의 음봉은 페이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는 이 쌍바닥에서는 보통 매수가 이 첫 번째 바닥 라인과 이 두 번째 바닥 라인에서 보통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돌파를 확인을 하고 나서 이 눌림목에서 보통 이 세 번째 매수가 진행이 되죠. 자, 그런데 현재의 위치는 지지를 하고 나서 이렇게 돌리는 흐름이 나온 게 아니라 깨지는 흐름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매수가 아니라 이 저점에서 사은 물량이 이제 엑시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중바닥의 형태라고 보면 다시 한번 이 저점 라인대에서는 뭐가 들어갑니까? 또 똑같이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저점에 대한 부분이 이탈이 되면 여기서 이제 손절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지를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바닥이 더 견고해지는 신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빠르게 매수가 쏠리면서 이 돌파에 대한 흐름이 강력하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서 타이밍에 맞게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다들 이해하셨죠? 자, 다들 이해하셨으면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제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자, 다음 주에 당연히 일단 미장이 반등이 나온지 봐야겠죠. 그리고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 바닥을 다진 거라고 하면 이 26만 원 라인을 회복을 하게 되면 다시 밴드를 타는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이 나오면은 여기서는 더 강력한 이 매수세가 진행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시세를 만들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일봉상에서는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은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이 현재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기술적 반등이라는 건 이격이 발생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락 추세죠. 직접 이 가격이 펌뱅이 되면서 21선에 터치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와 같이 이 반등이 안 나오고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코성 발현이 되고 이게 다중바닥이라고 하면 이 120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되면서 돌파를 만들면서 강력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만 지금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뭡니까? 7월의 마지막 주봉이 뜨는 거예요. 지금 저점에서 1, 2, 3, 4, 5. 5주째 지금 음봉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고가 대비 낙폭과대가 발생이 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주봉을 윗꼬리를 이렇게 채워주는 양봉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 이 6주간에 발생했던 이 기술적 반등에 들어간다. 이게 제 다음 주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보는 이 8월 달봉에서는 기술적 반등봉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대 음봉이 떨어지고 나서 항상 이 반등봉들이 떴던 것처럼 장대 음봉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가 마감을 시켜버리는데 7월 마지막 주까지. 왜냐면 이렇게 항상 저가 마감 시키잖아요. 저가 마감 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반등을 우리는 노려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삼성전자 보면서 이 답답한 흐름 보면서 계좌 볼 때마다 한숨 쉬고 잠 못 이루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마무리가 됐고 지금 이제 명백한 조정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즉 지금 이 구간은 시장의 성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래를 하는 방법도 같이 바꿔줘야 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 상승장에서는 눌림목 거래를 매매해왔지만 지금 이 하락장이기 때문에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게 뭡니까? 이 하락 추세대 안에서만 단발성 거래만 해왔죠. 근데 지금은 어느 라인입니까? 이미 고가 대비 낙폭과대가 발생이 됐고 지금 이 하방 경직이 의심이 되는 구간, 즉 비추세 구간이에요. 비추세. 그러니까 박스 거래를 해야 되는 자리예요. 이런 이 디테일한 부분이 어렵다고 하시면 사실상 꺾인 자리이기 때문에 쉬시는 게 답입니다. 지금은 이 대세 상승장에서 거래를 했었던 것처럼 끌고 가는 매매를 하면은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추세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단타장입니다. 단타장. 지금 단타 하시는 분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중요한 포인트마다 뭐 깨지는 자리들, 지지가 되는 자리들, 아니면 뭐 하락 추세면 하락 추세대 거래, 지금 박스권이 유력하니까 박스권 거래.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마다 이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하단 매수, 상단 매도, 박스에 대한 거래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이해하고 거래를 하셔야 된다. 아니면 사실상 쉬시는 게 답일 수도 있다. 이 기간 조정이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1개월짜리잖아요, 여러분들. 이 기간 조정이라는 건 개인들을 끝까지 피말리게 하고 난 뒤에 방향성이 나오더라도 나오는 거라서 이게 꽤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바닥 다지고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고점 치고 가는 파동은 아니란 거예요. 이 안에서 무수한 이런 추세대, 박스, 다시 짧은 상승, 여러 가지 패턴을 만들면서 그 수호하는 과정을 거치고 올라가도 올라간다는 거죠. 정말 피가 마르고 지옥 같은 시장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포기를 하게 되면은 바닥 라인에서 또 세력들한테 다 물량을 다 털리고 넘겨줘 버리고 나중에 이 삼성전자가 정말 본격적으로 오를 때 구경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버텨낼 수 있게 잡아드릴 테니 다들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곧 7월이 마무리되죠. 저는 말씀드린 대로 8월 달은 대반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 없습니다. 자, 일단 현재 박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다 이 1차 매수 문자 발송을 다 해드렸고요. 다시 맥점에 이 타는 흐름이 진행이 되면 그 구간은 다시 또 시세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진행을 할 겁니다. 현재 이 흔들리는 시장 너무 어렵고 갈피를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장세에 맞게 타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난 타점 놓치셨다고 하면 이번 타점은 진짜 마지막 기회니까 꼭 받아보셔서 8월 반등 제대로 드셨으면 합니다. 자, 세력들의 흔들기 속에 털리지 않고 바닥을 잡는 정확한 이 매수 맥점 그리고 이 엑시트 맥점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정확한 이 돌파의 시점, 깨지고 도망쳐야 되는 이 엑시트 타점 여러분들도 똑같이 신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자, 제가 도대체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용전대회에서 87.2%라는 압도적인 수익률로 전체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그 타점을 보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투매가 나오면 대부분 이 저점이 형성이 되고 현재는 어떤 흐름 속에 있고 이 과정 속에 추세가 어떻게 돌파가 되는지까지,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만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도 실전 매매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채널 구독자님들께 매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